예, 8월 23일 토요일 20시입니다. 오늘 시간 사용 계획은 약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시 45분부터 회사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예전 같으면 우리 메타F 인생의 노래를 한 소절 들었는데, 오늘은 너무 토요일 밤이 좋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20시에 자료를 공유하고 논의를 이끌어가면서 20시 50분이 되면 이 앞주에는 행진곡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다른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향곡도 참 좋은 노래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교향곡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오늘은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에 대해서 한번 듣고 좋은 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시가 되면 줌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점은 가장 중요한 게 회사의 정책이나 비전을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추가해서 대표님들이 꼭 해야만 되는 앱 사용에 대해서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방금 보신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서 메타F 그룹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공감 및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메타F 인생의 노래를 통해서는 경주마 사업에 대한 내용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PPT 자료는 회사의 실시간 공지를 전달하면서 앱 사용 절차를 설명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4타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타이밍과 AI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이 앞주에 말씀드린 레이싱에 대해서, 그리고 파트 3에 대해서는 어, 요즘에 전국 여러 군데에서 로그인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서 그 사항을 수렴해서 로그인하는 방법을 그리고 파트 4에서는 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입니다. 타이밍이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좌측과 우측이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수로 통하는 물을 받아야 되는데 물을 받아야 할 그 시기가 언제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측과 같이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릴 때 물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또 사람들은 햇빛이 쨍쨍 쬐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받겠다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밍을 통해서 돈과 그리고 건강, 인간관계 등을 수립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메타F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돈과 건강과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고 적시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일을 해 나간다면은 대표님들께서 추구하고 어, 설정한 목표를 분명코 달성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I 전문 연구와 논문을 발표하신 그런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AI 이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은 AI에 대해서도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번과 같이 ANI로 통하는 약한 인공지능, 즉 정해진 영역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만
그 위의 지역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그런 AI를 일컬어서 ANI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종류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미지 처리 등에 관련된 그런 AI가 이 파트에 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ANI가 발전을 하게 되면 AGI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이거는 인공 일반 지능이라고 해서 인간 수준의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AI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창의적인 작업 등을 실시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AGI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ASI라고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을 의미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인공지능이 곧 ASI에 속하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따라서 AI에도 이렇게 현재 크게 세 가지 정도 대별해서 종류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사람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트 2입니다. 이 앞주에 레이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려봤습니다. 또 핫한 분야가 또 이 분야이고 반드시 이거는 다른 분들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복귀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레이싱에 들어가 보면 게임 스타트라고 하는 그런 창이 활성화되면서 게임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게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는 우측과 같은 그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 게임을 하시지 않으려면 취소를 누르고 게임을 시작하시면 확인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스타트라고 하는 그런 말과 함께 등장이 됩니다. 그럼 스타트를 눌러주시면 채널방과 아레나방이 동시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채널방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대표님들은 채널방을 아레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고 싶은 대표님들은 아레나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채널과 아레나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방과 아레나는 좌우 대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채널방은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레나 경기장은 누구나 개설 가능이 불가하고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널방은 참가비가 10에서 100 USDT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설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작 시간의 결정은 방장이 실시간에 참여한 말의 수를 보고 결정해서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레나 경기장은 시작 시간이 사전에 등록해서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아레나 경기장에 말을 출전시켰고 하루가 지나서 말이 경기를 하고 복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울러서 채널방 경주는 운영을 실시간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아레나 경기장은 운영이 고정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채널방 운영입니다. 채널방 운영은 게임 스타트라고 하는 이것을 누르시면
게임 스타트라고 하는 파트와 그 밑에 보면 총 보유 말수, 그래서 개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어, 마법관의 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그 종류별로 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 총 몇 마리가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한 100여 마리 정도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이 화면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 중에서 화면을 위로 올려보면은 등급별로 말을 선택해서 대표 말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창이 활성화되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커먼을, 밑에는 레어를, 그 밑에는 에픽을, 마지막에는 레전드리를 선택해서 네 가지 종류 중에 출전시키고 싶으신 말을 터치를 하게 되면 그 말이 대표말로 해서 등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은 레전더리의 대표말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니고 에픽을 출전시키고 싶다고 하시면 그 밑에 있는 해제를 누르시면은 다시 이 네 가지 종류의 대표말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창으로 변환되면서 거기에서 에픽이면 에픽을, 레어면 레어를, 커먼이면 커먼을 선택해서 대표말로 선정한 후에 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게임을 나가 보겠습니다. 게임 스타트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스타트라고 하는 그 창이 나오면서 역시 스타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누르시면 채널방을 갈 거냐 아레나로 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이 채널방으로 이제 들어가시기 때문에 채널방을 누르시면 채널방을 현재 실시간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운용하는 채널방이 나옵니다. 그 채널방 중에서 레전드리는 레전드리로, 커먼은 커먼으로 이렇게 조인해서 들어가시면 조인룸이라고 하는 이 창이 나오면서 밑에 이 방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라는 그런 영어 문구가 나오면서 캔슬을 하시겠습니까? 컨펌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조인으로 왔기 때문에 컨펌을 하셔야 그 방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컨펌을 하시면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1레인부터 8레인까지 들어와 있는 말의 아이디와 말의 능력치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번까지는 말이 뛸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가 완료됐기 때문에 다 녹색으로 변환이 됐고 이제 들어온 7번과 8번 두 말은 방금 들어와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출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마주께서 여기서 마주라 하면 대표님들께서 밑에 있는 레디라는 그 창을 눌러주시면 말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면서 전부 출전 준비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채널방을 운영하시는 방장님께서 게임을 진행하면 그때부터 레이스가 펼쳐지는 그런 형태로 채널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리브라고 하는 영업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리브를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도 한번
대표님들께서 다 그 기능은 다 한번 해보셔야지만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도 있고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에, 채널방에 게임을 하러 들어가셨더라도 이런 기능들은 한 번씩 눌러보시고 이럴 때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계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브를 눌러보시면 채널방 최초의 입장 상태로 전환돼서 쉬운 말로 내가 출전했던 그 방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다른 방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최초의 입장 상태로 전환됩니다. 여기에서 어, 다른 내전들이 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내어 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기능도 참고하셔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출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오늘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계정에 들어가 보시면 입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 입출금 내역에 가보시면 전체가 있고 입금이 있고 출금이 있고 이게 세 파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체가 가 있을 건데 전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어, 그 내역을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떠한 금액이 이동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위를 한번 사례로 보면, 입금해놓고, 재화는 USDT, 지금 다 USDT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USDT로 되어 있고, 금액은 8 USDT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8이 들어왔느냐? 채널 레이싱을 해서 리워드 받았다는 거죠. 보상으로. 렌트는 몇 등 했냐? 4등을 해서 8USDT를 받았다. 이 뜻이 됩니다. 생성일은 2025년 8월 23일 16시 53분에 이런 결과에 따라서 8USDT가 입금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과 출금을 실시간대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말이 채널방에 만약 나갔다면 이 관계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말 출전을 하는데 판단 요소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5마리 이하로 이렇게 하다 보면 랭크 3등을 벗어나게 되면 안 들어온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그런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경험해 보시고 또 경기하실 때 1등도 해보시고 2등도 해보시고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나가서 1등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님들께서 직접 체험을 해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서 퀘스천이 한 가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말 능력치가 많이 좌우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 능력치가 최고인 상태에서 3마리 이상이 경주하면 순위가 어떻게 될까? 저는 많이 고민도 해보고 또 궁금도 해보고 이랬거든요. 레전드리를 보면 현재 레전드리 에픽 레어 커먼에 대한 능력치 범위를 같이 보고 계십니다. 레전드리의 최고의 능력치는 초반, 중반, 마지막 라스트 스피드 해서 전부 999로 가면 가장 좋은 그런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에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799가 되고, 레어는 699가 되고, 커먼은 649가 됩니다. 그럼 다들 똑같은 능력치인데 경기를 하면 어떤 상태가 나타날까? 세 마리가 동시에 1등하나? 아니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솔직히 저는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세 마리가 동시에 1등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똑같은 999를 가지고 레전드리를 예를 들자면 경주를 시작했는데 수치상으로는 똑같이 1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표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말들이 전부 능력치가 999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태, 언제 이렇게 경기에 출전하면 내 말이 1등이 되고 그런 말의 가치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오늘 또 제가 몇 게임 해봤는데 능력치가 비슷비슷해서 똑같이 달리면 그와 같이 재밌는 게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흥분이 되고 더 재밌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말 능력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로 갖춰야 되는 그런 파트임에는 분명하고 추가적인 것도 여러 분야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추천시켜보고 또 입상해봄으로써 대표님들 자신만의 그런 전략과 또 출전 방의 선택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반드시 정립을 시켜 놓는다면 앞으로 경기에 나갔을 때 정말로 좋은 그런 결과들이 계속해서 각각의 대표님들께 한 움큼씩 안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대표님들? 아, 네.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트 3입니다. 이 대표님들께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 노인이 안 된다는 대표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보면 안산에 계시는 장 대표님이라든지 또 타 시도에 계시는 모모 대표님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도 노인이 잘 안 돼서 실제로 앱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로그인이 안 되고 그렇다면 반드시 빨리 이야기를 해서 원인이 뭔가를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면 대표님들의 그 쓰린 가슴을 많이 쓰리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로그인을 하게 되면 좌측에 있는 화면에 우측 사선 이 선을 누르면 가운데 화면이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가운데 화면이 나오면 밑으로 내려가면 로그인과 조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로그인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우측 화면과 같이 한글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화면이 전개가 됩니다. 그럼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 이메일, 즉 여기서 좀 헷갈리고 있는데 이메일 그러면 또 뭐 지메일을 생각하신다든지 뭐 네이버 메일을 생각하신다든지 뭐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사용하는 그런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뭐, 뭐 장비 말리마라든지 아니면 뭐 킹콩이라든지 뭐 본인이 그 말에 지어준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입력해라는 것이고요. 아, 말이 아니라 본인이 그 로그인에 들어가기 위해 쓰는 그 아이디를 입력해라는 것이고요. 비밀번호는 이 이 눈을 활성시킨 후에 입력하시는 게 비밀을 입력할 때 실수를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눈을 활성화시키면 내가 비밀번호를 넣기 위해서 무엇을 입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OTP 코드까지 쓰시는 분은 6자리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OTP 코드에 나오는 6자리 숫자는 통상 보면 20초 이내에 소멸되고 또 다른 OPT가 생성되고 한 바퀴 돌면 또 그 숫자가 소멸되고 또 다른 또 OTP가 생성되시는 것을 이제 대표님들께서는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 6자리 숫자를 복사해서 넣을 수도 있고 수동으로 뭐 3, 4, 5, 7, 8, 9 이렇게 됐다면 3, 4, 5, 7, 8, 9를 외워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 6자리 숫자 입력 시간이 어, 시계가 돌아가면서 반 이내에 입력해서 해야지만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로그인. 우리가 로그인을 하려고 사용자 이메일에 탁 치면 거기에 에, 본인의 아이디를 대표하는 그런 어, 문자라든지 또 영어라든지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창에 뜨지 않습니까? 그걸 탁 치는 순간 비밀번호까지 자동 입력할 수 있도록 최초부터 이렇게 설정해 놓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빨리 들어가서 빨리 이 앱을 사용하시려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2단계까지는 OTP를 잘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OPT는 참고로 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OTP 코드까지 쓰신 분들은 반드시 그 OTP 그 프로그램에 가서 숫자를 확인한 후에 복사를 해서 넣든 수동으로 넣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로그인을 쳐보면 로그인이 안 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방송을 계시는 대표님들 로그인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대표님들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한 10초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대부분 대표님들 개개인분들이 생각했던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사례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이메일, 그러니까 본인, 그 아이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 한글로만 되어 있다든지 영문자를 포함했다든지 뭐 숫자가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대표로 뜨기 때문에 그것을 타치해서
입력하지 마시고 사용자 이메일을 수동으로 입력을 하십시오. 수동으로 입력을 하시고 아울러 비밀번호도 수동으로 입력을 하셔가지고 로그인을 터치하면 대부분 이러한 로그인 하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하시다가 로그인이 잘 안 되신 그런 대표님들께서는 수동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하시면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또한 사용자 이메일의 기입 시에 앞 칸을 한 칸 자신도 모르게 띄우고 이렇게 치는 경우에도 로그인이 안 되고 또한 뒷칸을 한 칸 띄우고 이렇게 가는 경우에도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날 수 있으니 이런 것도 한 번씩 유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OTP 코드까지 사용하신 분들께서는 복사를 했는데 OTP 코드가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은 그 다른 곳에 OTP 코드를 복사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만약 수동으로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은 독수리 타법으로 가신 분들은 독수리 같이 빨리빨리 쪼아야 되는 타자를 쳐야 되는데 그게 늦다 보면은 입력 시간 초과로 입력 오류가 발생해서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앱의 기본 구성을 보면 계정부터 1대1 문의, 공지사항, 인벤토리, 말, 스테이킹, 거래소, 상점, 내싱 해서 모든 사업을 이걸 통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앱을 잘 만들어서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이걸 활용하고 계십니다. 계정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 페이지부터 설정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 가시면 각각의 파트별로 메타캐시라든지 메타엑스, 이벤트, 메가츄리, 갱마 기록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캐시는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지만 예전에는 메타캐시 위주로 했을 때는 메타캐시 사용 내역과 수당 내역 등을 그곳에 가서 확인했던 그런 기능입니다. 메타엑스는 올라오는 수당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파트였고요. 이벤트는 이벤트 내역을 확인하는 곳이었고 메가츄리는 본인의 조직도 1대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파트였습니다. 특히 그 다음에 경마 기록은 경마에 참여한 기록을 확인 가능한 그런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캐시와 관련해서 들어가 보면 예전에 이렇게 메타캐시에 대해서 상점에서 샀던 다른 것을 했던 또 줌 강의를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봤던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메타X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노 데이터가 나오고요. 이벤트 내역도
어, 관련이 없으면 노 데이터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메가추리인데요. 본인의 조직도에 서 1대에서 끝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 회사에서 대표님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또 보다 더 나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옮겼지 않습니까? 옮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면은 이 메가출이라는 이 파트는 꼭 들어가 보셔서 어느 분이 이동이 됐고 또 어느 분이 새로 같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그런 파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가추리를 확인해 봐야지 에, 내가 또 잘 모르는 분이 함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리레이션십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자료가 되면서 그 구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메가추리라는 그런 파트는 추가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표님들께서 이동하는 그런 사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경마 기록에 들어가 보면은 경마에 참여한 기록을 확인이 가능한데 말과 경기 아이디, 그리고 회기도 몇 번 내인에서 순위는 어떻게 됐고 보상은 어떻게 됐는가까지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에, 조금 전에 채널방에서도 나가서 몇 등을 했는지 또 상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하는 거 입출금 내역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손으로 톡 찍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번씩 대표님들께서 경마에 하신 후에 반드시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입출금 내역입니다. 입출금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를 놓고 볼 수도 있고 가운데와 같이 입금만 보시기로 원하면 입금만 이렇게 선택해서 보실 수 있고 출금만 보시려고 하면 맨 우측과 같이 출금만 선택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금 내역을 한번 이렇게 보면 전체에 대한 그런 입출금 내역입니다. 입금과 관련해서 전부 USDT로 표현이 되고 18.54라고 하는 그런 금액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설명이 있으면서 생성일은 언제다라고 이렇게 다그 입금과 관련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만약 채널방 출전을 엄청 많이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예, 입금 내역이 아주 많이 자세하게 나올 거고 아울러서 출금 내역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입금과 출금에 대해서는 이 계정에 가셔서 입출금 내역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반드시 입출금에 가셔서 확인을 하신다라고 인지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채널방 운영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입금과 출금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에 대해서는 어, 금액이 8 USDT 아까 말씀드렸고 랭크는 4등 했고 생성은 8시 8월 23일 16시 53분에 이렇게 진행됐다. 이거는 입금이고 그 밑에 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출금 USDT로 20 USDT가 나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게임은 얼마에 참여를 했다? 20 USDT를 내고 참여한 게임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채널 레이싱에 참여했던 그런 설명이 있고 생성일은 25년 8월 23일 16시 51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경기는 얼마 만에 이루어진 겁니까? 51분에서 53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지체 시간을 고려한다면 거의 어, 어떤 준비와 지체 시간 빼면 거의 1분 이내에 모든 것이 경기가 이루어지고 정리되어서 입금까지 완료가 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앱 사용에 대해서 레이싱과 로그인 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레이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대표님들께서 아마 많은 참여를 했고 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채널방을 가시더라도 어디에서든지 예, 출전하는 곳곳마다 1등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앱을 사용하다가 잘 안 되는 파트인 노후인과 관련해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소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만약 로그인이 안 됐을 때는 과감하게 자동을 탈피하고 수동으로 전환해서 수동으로 입력해서 운용을 해보는 게 보다 더 빨리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메가 출입 파트는 계속해서 대표님들이 이동 소요가 있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입출금 관련해서는 모든 입출금된 USDT에 대해서 입출금 계정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색을 하시면 내가 채널방 나가서 1등 했는데 어디로 갔지? 할 게 없습니다. 거기 가셔서 보시면 상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출전금은 어느 정도이고가 다 세세하게 기록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주에는 앱 사용 분야에서 계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1대2 문의 파트로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사용 계획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교향곡 알아보기 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베토벤 교향곡 5번 다단조인 운명 1악장에 대해서 오늘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작곡 시기는 1804년부터 1808년까지 이렇게 시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이 곡의 가장 핵심은 인간 정신의 승리를 음악으로 표현한 그런 곡으로서 곡을 들어보면 처음에 딴딴딴딴 이렇게 나가는 그 리듬과 함께 운명이 이 문을 두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도입부를 전개해서 사음으로 만들어진 모티브가 전 악장에 걸쳐서 확장 전개되고 있는 그런 교향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감상하시면서 토요일 밤 가장 행복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여러 대표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감상하겠습니다.
이 손은 타고난 손이 아닙니다. 어떤 손이 이렇게 바뀝니다. 개모임에서 다들 손에 뭐 발랐냐고 해요. 꼭 한번 써보세요. 멀티